이제 원폭이 투하되던 날에 히로시마 현장으로 시선을 옮겨보겠습니다. 1945년 8월 6일 아침 일찍 공습 경보가 있었지만 정작 나타난 것은 비행기 2대뿐이었습니다. 그날 기상을 관측하는 미군기였죠. 그저 정찰기로만 생각해서 곧 해제 경보가 울리고 사람들은 여느 때처럼 일터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시내 전차에는 출근하는 사람들이 가득 찼고 길거리에도 이른 아침부터 수천 명의 의용대원과 동원된 학생들이 미군의 폭격을 대비하는 방화벽 건설 작업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전 8시 15분 비행기 한 대가 날아왔습니다. 앞서 말한 에놀라 게이호입니다. 그 비행기는 금방 사라졌고 곧 엄청난 섬광이 번쩍였습니다. 일본 만화 작가 나카자와 케이지가 원폭의 참상을 다룬 유명한 작품 맨발의 겐에서 말한 지옥행 차표가 드디어 도착한 것입니다. 투하된 단 한 발의 원자폭탄은 현재 평화기념공원 근처 상공에서 핵분열을 일으키면서 폭발했습니다. 뭔가 번개처럼 번쩍하는 동시에 엄청난 열기 그리고 폭풍처럼 세찬 바람이 얼굴에 확 닿았다는 증언에서 피폭자들은 일치합니다. 피폭자, 즉 히바쿠샤들이 원자폭탄을 은어로 표현할 때 번쩍하는 폭발이란 뜻으로 삐까돈이라 부르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귀가 먹을 정도의 벼락 같은 굉음이 들렸다고 하는데 거의 소리를 못 들었다는 증언도 꽤 많은 것으로 봐서는 그 소리가 이미 청력의 한계를 넘어섰던 것 같습니다. 대폭발 직후 버섯 모양의 거대한 암회색의 연기 기둥이 17,000m나 치솟았습니다. 원폭의 상징이 되어버린 이 버섯구름의 중심부에는 진홍빛 선이 있었는데 그것이 연기 기둥을 헤치고 점점 퍼져나가서 전체가 빨갛게 되어서 도시 전체를 집어삼켰습니다. 이른바 열선이었습니다. 히로시마는 그야말로 끓는 가마솥이나 다를 바 없게 되었죠. 폭심지 부근에서는 고열을 받아서 모든 것이 순간적으로 기체화해서 증발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곧 거센 폭풍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폭풍은 1분간 지속되었습니다. 도시의 거의 모든 건물이 내려앉았고 그나마 서 있는 것도 골조만 남은 채 엿가락처럼 휘었습니다. 사람들 또한 이리저리 날아가 버렸고 사방의 나뭇가지에 꽂혔습니다. 충격 후 겨우 정신을 차린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곳에 내동댕이 쳐져 있거나 붕괴된 집에 깔려있는 자신을 발견했죠. 피부는 다 타버려서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먼지와 연기가 하늘을 뒤덮은 히로시마는 아침인데도 암흑 상태였습니다. 곳곳에서 불길이 치솟아서 곧 전 도시로 퍼져나갔습니다. 건물 더미에 깔려있던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울부짖다가 여지없이 불길에 휩싸여 갔습니다. 불길은 정오를 전후로 가장 거세게 타올랐습니다. 사람들은 불길에 쫓겨 안전한 곳을 찾아 헤맸지만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나마 강물에 뛰어든 사람들도 살 가망은 없었습니다. 심한 화상으로 근육이 오그라들어서 헤엄도 치지 못하고 하나둘씩 물속으로 잠겨갔습니다. 불은 그날 밤이 돼도 그칠 줄 모르고 환하게 타올랐습니다. 그나마 운이 좋게 살아남아서 도시 밖으로 탈출한 부상자들도 이미 사람의 형체를 잃은 상태였습니다. 폭풍으로 옷은 날아가 버려 발가벗겨진 채였고 살갗은 녹아내려서 너덜거리고 있었습니다. 몸에 박힌 기모노 무늬를 제외하고는 남녀를 구별하는 것조차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눈알이 빠진 사람, 배가 터져서 내장이 흘러내리는 사람, 깨진 유리 조각이 전신에 박혀서 피 흘리는 사람 등 별별 사람이 다 있었습니다. 이들은 마치 유령처럼 팔을 앞으로 내민 채 걸어갔다고 하는데요. 그러지 않으면 녹아내린 피부가 땅에 질질 끌리거나 살갗이 서로 들러붙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이때까지 목숨을 부지했다고 해도 아직 더 무서운 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대폭발 후 20-30분이 지나고 나서부터 히로시마 북서부 지역에서 커다란 물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먹물처럼 검은 비였습니다. 이마무라 쇼헤이 감독의 영화 검은 비를 통해서 이때의 상황은 비교적 잘 알려져 있습니다. 타는 듯한 열기에 심한 갈증을 느끼던 대부분 사람들이 이 비를 구세주처럼 맞이했으나 그것은 구세주가 아니라 악마였습니다. 검은 비에는 강도 높은 방사능 물질, 즉 낙진이 뒤섞여 있었던 겁니다. 원폭이 가져온 가장 치명적인 재앙은 온 대지와 생명체를 파고드는 방사선이었습니다. 직접 폭탄을 맞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시체 정리를 위해서 파견된 군인들이나
가족 친지를 찾으러 시내에 들어간 사람들도 여지없이 방사능의 희생양이 되고 말았습니다. 잿더미가 되어버린 히로시마 시가지에는 시체 더미와 생사의 갈림길에서 신음하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화상으로 살갗이 벗겨진 부위에는 구더기가 들끓어 파리떼가 몰려들었습니다. 다시 간단히 정리해본다면 원폭의 재앙은 먼저 3단계 과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고도의 열선, 강도 높은 폭풍, 그리고 대화재입니다. 열선의 방출은 원자폭탄의 구성 원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폭발 물질인 우라늄 235의 중성자를 충돌시키면 원자핵 분열이 일어나고, 이때 일어나는 연쇄 반응이 아인슈타인의 유명한 질량과 에너지의 등가 원리 E는 mc 제곱에 따라서 엄청난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에놀라 게이오가 히로시마 상공에 떨어뜨린 폭탄은 우라늄 235를 분리해 넣은 것입니다. 길게 대포 모양을 한 이 폭탄은 리틀보이, 즉 꼬마라는 암호명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꼬마보다 더 강한 폭발력을 지니고 있었던 팬맨, 즉 뚱보라는 암호명의 폭탄이 나가사키 상공에 투하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라늄이 아니라 플루토늄 239를 분리해 넣은 둥근 모양의 폭탄입니다. 원자폭탄은 낙하산에 실려 천천히 떨어지다가 공중에서 연쇄 반응을 일으키며 폭발하는데요. 5000도 이상의 열선을 뿜어내기 때문에 폭심지 부근의 지표 온도는 섭씨 3000에서 4000도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결국 사람도 건물도 다 증발해 버립니다. 열선 다음에 찾아온 폭풍은 공중 폭발로 생긴 충격파에서 비롯됩니다. 고밀도, 고온도가 된 상공의 공기가 폭풍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열선과 폭풍은 자연스레 화재로 이어졌습니다. 애써 설치한 방화벽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화재는 폭풍으로 인해서 폭심지 4km 지역까지 번졌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눈으로 볼 수 있는 피해보다 더 큰 것이 방사능에 의한 피해였습니다. 방사능은 원자폭탄이 폭발할 당시 뿜어져 나온 후 버섯구름에 실려 온 누리의 죽음의 재, 즉 낙진을 선사합니다. 고열로 생겨난 상승 기류가 공중을 떠도는 핵분열의 부산물들과 먼지 파편들을 다 함께 폭발 지점 위쪽 하늘로 끌어올린 뒤 다시금 사방으로 흩어놓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세포가 방사능에 오염되면 DNA를 비롯한 세포를 이루는 물질들이 크게 손상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장애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히바쿠샤들은 평생 온갖 종류의 장애에 시달려야 했습니다.